와 진짜 나쁜 맞아 이런 사람이 난 더 좋은 것 같아. 난 너무 싫어. 나 이거 못 견뎌. 조심해야 돼요. 사랑 찾아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연애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봤고요. 좀 신뢰도를 비주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안경을 한번 껴봤어요. 오늘 또 긱시크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런 빈티지스러운 가디건과 같이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건 그냥 긱시크가 아니라 그냥 긱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무물로 많이 받았잖아요. 네,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장난 아닌. 추려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게임하는 애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싸우고 분위기 풀리자마자 게임 잡는데 화내도 될까요? 게임을 한번 배워봐요. 같이 한번 해봐요. 저는 그것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가 좋은 건 나도 다 좋아. 솔직히 다 좋을 수 없잖아요. 좋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뭔가 남자친구분도 갑자기 여자친구가 게임한다고 하면 별로 또 안 좋아하는 남자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냥. 와 그럼 나도 한번 해볼래 너가 좋아하는 거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남자친구가 감동받거나 아니면 뭐 게임을 좀 덜 하거나 아니면 진짜 빠져들어서 둘이 같이 재밌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사귄 지 2년 넘은 대학생 커플인데 남친 너무 좋은 사람인데 자꾸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떨까 생각해요. 이럴 때는 그런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랑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상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나는 이런 점을 요즘 느낀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도 이 사이를 개선하고 싶으니까 이런 걸 느끼기 싫으니까 나도 너한테 털어놓는 거고 우리가 이 문제점을 같이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 단단한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해피형 남친 서운한 거 말 안 하고 싸우면 잠수 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1년째 고민이에요. 난 너무 싫어. 나 이거 못 견뎌. 아니 잠깐만 이걸 1년을 견뎠다고요? 이게 회피할 수 있다? 근데 점수를 탄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뭔가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나에 대한 배려가 그렇게 없어? 왜 너만 생각해? 너가 잠수 타는 동안 나는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봤어? 똑같이 한번 당해볼래? 이렇게 하면서 걔가 잘못했을 때 똑같이 해봐요. 어떻게 느끼나? 받아주면 안 돼. 근데 그 연애 초반 때 잡아야 돼요. 나 이런 거 못 견디는 사람이다. 너가 알아서 해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싫다고 하는데 그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치? 그것도 연애 초에. 지금이라도 한번 해봐요. 사실 늦지 않았어. 나를 배려를 왜 안 해줘? 라는 거에 대한 서운함을 좀 많이 표출을 해봐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가슴으로 느끼게 그거를. 막, 너가 그랬구나. 정말 내가 배려가 없었구나. 내가 진짜 그러면 안 되겠다. 미안해. 이런 걸 느낄 정도의 대화를 한번 심도 있게 해봐요. 현 남친의 전 썸녀가 자꾸 신경 쓰여요. 둘이 썸만 타던 사이였는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아니 전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예민하지 않나요? 진짜 극혐이야. 너무 싫어. 나 전에 만났던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왜 있어? 왜 나만 안 만났어? 다 마음 똑같죠. 저는 뭐든지 오래 가려면 쌓아놓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대화가 베리베리 임포턴트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나는 너의 전 사람들이 막 신경이 쓰인다. 너가 나를 좀 달래달라 이러면은 이제 남자친구분이 그때의 감정이랑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는 감정이랑은 아예 천지 차이고 비교할 수도 없는 크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겠죠. 들으면은 제 마음의 안정이 살짝 이렇게 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생각이 안 나고 좀 그렇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서운한 티를 잘 못 내는데 서로 상처받지 않게 티를 내는 꿀팁. 이거 되게 어렵죠. 저도 잘 못해요. 이게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애교를 섞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스케일이 작은 거면 작은 걸수록 뭐라 하기가 좀 너무 크지 않아. 내가 말 한번 쪼잔해 보일 것 같아. 나는 좀 그거를 만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왜 그렇게 얘기해 나한테? 뭔가 이런 식으로 나 그래서 되게 서운했어. 귀엽게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은 아이 미안해 라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서운하면 사과를 듣고 싶은 거잖아. 그 사람이 자존감 상하지 않게끔 사과를 유도해내는 게 그 사람에 대한 배려이고 모든 일이 또 그리고 수월해져요. 그렇게 하면 나 알아달라고 틱틱거리고 말 안 하고 꿍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사이가 나빠지기 쉽고 쌓이는 게 많아지고 오래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너무 외로워서 아무나라도 만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진짜. 내 자신 아껴주는 시간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뭔가 취미를 만들어 본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해본다든지 거기로서 오는 그 자기 만족이 나 자신을 뭔가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자존감도 좀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좀 외로움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헤어진 이유가 그 친구의 삶이 너무 버거워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중 가장 힘든 시기라 옆에 있는 제가 생각나지 않고 이 힘든 것들을 저랑 맨날 생각하고 데이터는 사라질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헤어지자 했어요. 지금 헤어진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제가 다시 연락을 해봐도 될까요? 만약 제 친구였다면 그냥 잡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그 사람의 상처까지 보듬어 줄 수 있고 감싸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런 자신이 없다면 사실 만나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우울은 좀 전염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남자분을 생각한다면 너무 안 좋은 시기에 빠져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 사실 그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누구를 만나면 좋겠다고 얘기를 또 해주고 싶기도 해요. 이게 양쪽 다 생각을 한다면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안 돼서 헤어지는 커플들이 진짜 수두룩하고 그 남자분이 어쨌든 자기가 힘든 점을 좀 자각을 하고 옆에 있어주는 여자친구분한테 충분히 고마움을 표시하고 너무 당연시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저는 사귀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짧게 온 거라서 디테일하게는 저도 자세하게 모르니까 그리고 아직 어리시다면 이런 연애를 한 번쯤 해보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 최선을 다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 미련 없이 떨칠 수 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토가 좀 후회 없이 끝까지 하자라는 그런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정말로 진짜로 아쉽고 이 사람을 놓치기 싫고 이 사람의 모든 걸 내가 떠나줄 수 있는 준비가 됐으면 저는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아직 둘이 좋아하는 마음은 큰 거잖아요, 그쵸? 저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데 솔로 기간이 길면서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 성격이 저는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성격이에요. 물론 제일 베스트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제일 베스트겠죠? 해보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사귀었던 것 같아. 나한테 먼저 호감 표시를 해주면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이 열려서 나도 결국에는 좋아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지. 사랑은 잊고 있으면 찾아와요. 기다리려고 계속 찾으려고 애쓰면 절대 안 와. 물론 소개팅 같은 걸 만나면 좋겠죠. 근데 그럴 확률이 살짝 좀 희박하잖아요. patiently 한번 기다려보시면 사랑은 찾아올 겁니다. 정말 좋아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하니까 연애가 무서워졌어요. 연애를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다. 그 사람이 했던 실수를 새로운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말자.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다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을 거고 만약에 그 두 사람이 환경이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하고 그러면은 의심을 충분히 해볼 만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조금 거부감? 두려움? 살짝 없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잘 믿는 성격이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래 이 사람한테 이거를 적용시키면 안 되지. 나의 트라우마를 적용시키면 안 되지. 그거는 페어플레이가 아니지. 그리고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겠지. 뭔가 이런 생각이 전 항상 깔려 있어가지고 물론 내가 두렵기는 할 수는 있죠. 근데 최대한 이 사람한테 그걸 적용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랑 관계가 확실해지면 나는 이런 상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 사람이 보듬어 줄 수도 있고 보듬어 주면 진짜 뭐 더 좋은 사람인 거고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차피 다른 사람이고 그 잣대를 적용시키는 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 이 사연 너무 귀엽다. 남사친이 처음에 이응이라고 대답하다가 점점 친해져서인지 웅이라고 답하고 그러는데 저한테 관심 있는 걸까요? 살짝 그 호감도가 높아졌다는 뜻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친구의 호감일 수도 있어. 친구로서의 호감 표시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섣불리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똑같이 한번 대해봐요. 그러다가 다른 사인들이 보이면 그때 가서 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귀여워. 썸 기간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고등학생이니까. 나 고등학생인지 8년? 이게 사바사기는 한데 저는 막 5개월 썸 탄 적도 있단 말이죠. 근데 고등학교 때면은 더 타지 않아요? 대부분? 1년 이렇게 썸 탄 적도 있던 것 같은데 그러다 결국 안 사귀었지만 이거는 천차만별입니다.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래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너무 힘들어요.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소모적인 연애 관계는 결국에는 지쳐서 떨어지기 마련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못하겠다 이 정도의
생각이 들 때까지 저는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다 경험이고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준다고 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마땅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런 게 절대 아니니까 그냥 그런 부분만 명심하고 너무 마음 아프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바로 또 헤어지기엔 마음이 준비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다.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을 이렇게까지 좋아해 본 적도 있겠지. 나의 찬란한 청춘이요. 좀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해봐봐요. 24세 성인 되고 첫 연애를 시작했어요. 엄청 떨리고 그런 연애를 꿈꿨는데 실은 그런 감정이라기보단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연애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자 같이 있으면 편하고 즐거워요. 이런 연애의 시작도 맞는 건지 처음이라 실은 실감도 안 나고 맞는지도 모르겠어서 괴리감에 실은 연애를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트 시그널 보면서 세상 똑바로 하진 언니한테 뭔가 털어놔보고 싶어서 처음으로 남겨봐요. 정말 툭 까놓고 얘기하면 좀 자극이 없는 연애잖아요. 편하고 너무 순조롭고 이상적인 그런 딱 싸우지 않고 너무나도 좋은 연애. 너무 순탄한 연애도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연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24살 되셨다고 했으니까 이런 연애도 해보고 저런 연애도 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연애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아예 자극만 좀 찾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뭐 그게 어느 하나가 뭐 올바른 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좀 중간 느낌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사랑의 감정 크기는 그 두 개 다 똑같을 수는 있는데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나는 뭔가 이런 연애도 어쨌든 24살 때 하면 너무 좋은 연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사람도 있었지 하면서 오히려 나중에 이 사람과 헤어지고 딴 사람이랑 뭔가 사귀었을 때 이 사람이 생각이 날 수도 있어. 진짜 맞아 이런 사람이 난 더 좋은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지금 첫 연애 너무 축하드리고 오래 가시길 바랄게요. 언니는 헤어지고 나서 다시 연락해본 적 있어요? 있다면 언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헤어질 때 진짜 아 나는 끝까지 다 해봤다. 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 사람한테. 노력을 최대한 다 했고 이게 끝인 것 같다 싶으면 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회도 없고 뭔가 나쁘게 끝난 적이 없어가지고 막 미련? 이런 게 딱히 있었던 적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잘 끝내서 연락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후회 없이 끝까지 해보는 게 중요한 게 헤어질 때 안 힘들어요. 저는 사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헤어질 때 안 힘들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그게 있었어. 다음 연애 때 더 잘하고 싶은 생각에 내가 이 연애에서 많은 걸 배웠다. 이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거를 좀 배우고 싶어 하는 편이거든요. 그 다음 사람을 배려해서. 나는 연애를 잘하고 싶거든. 그래서 또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는 그렇게 연락을 하는 게 좋지 않다 생각해요.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전 남친이 연락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엄청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깔끔하게 끝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딱 잘라야 되는 남자 특징 뭐가 있을까? 여자에 대한 존중이 없어 보이는 사람. 뭔가 은연중에 그런 게 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말하다가 아 뭐 여자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를 한다던가 레드카드예요. 네. 남자친구한테 연애하는 동안 계속 저도 모르게 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옷은 어떤 스타일로 입었으면 좋겠고 말은 어떤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제 주위 사람들한테 잘 봤으면 좋겠고 그런 거요. 이거 되게 얼핏 하면은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남자친구가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뭔가 말을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오빠는 이런 옷을 입으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컬러가 진짜 잘 받는다. 좋은 말이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입맛대로 스타일링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더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뭔가 여자친구 만나서 물어올랐다 스타일링을 해줘서 뭐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주면 또 좋죠. 근데 뭐 말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주변 사람한테 잘 보였으면 좋겠다는 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일 거고 사실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는 게 맞는 거고 남자친구가 싫어하면은 저는 굳이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 그대로를 내가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거지. 언니 남자친구의 여사친 어디까지 이해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저는 그냥 엮이는 거 자체가 싫어서 여자친구 있는 거 알면서 술 한잔 하자는 뭐라니 등등 연락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너무 속이 좁은 건가 싶네요. 저 진짜 미안한데 진짜 싫어. 난 절대 안 돼. 아니야 절대 안 되진 않아. 진짜 몇 년지기 친구래. 진짜 뭐가 하나도 없어. 둘이 술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거든요. 뭐 계속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 남자친구한테 뭔가 욕을 하는 여사친이다? 저는 그러면 싫을 것 같아요. 사실 이성 친구는
누군가 한 명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기잖아요? 연락을 예의상 안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진짜 친구야.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반대로 내가 진짜 그럼에도 좀 보고 싶은 진짜 너무 친한 이성 친구다 하면은 각자의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소개를 시켜줘요. 둘이 만나게 해. 둘이 베프가 될 수도 있잖아.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제 마음도 편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남자친구한테 제 남사친을 소개시켜줘요. 제가 좀 그나마 좀 자주 만나고 친한 애들은.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랑 뭘 하든 내 남자친구는 솔직히 별로 걱정을 안 하거든요. 이제 신뢰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직접 봤고 인성이 괜찮은 남사친들만 있기 때문에 이제 남자친구도 내 남사친을 봤을 때 다 너무 괜찮은 애다, 뭐 재밌게 놀아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여사친들을 보면 괜찮은 애다 싶으면은 그럼 뭐 둘이 같이 술을 마시라고 할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술 마시고 나서의 행동은 남자친구가 알아서 나한테 잘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거기서 서진을 잘못했다? 그럼 앞으로 그 여사친 못 보면 돼요. 못 보게 하면 되지. 실수하는 순간 용납할 수 없어. 저는 요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힘든데 연인까지 만들고 연애를 하는 게 다 감정 소비, 시간 낭비 같아요. 이런 생각하는 제가 너무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폭력적인 앞뒤가 다른 사람이 많아서 누구를 만나는 것도 약간 무서워요. 분명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의심을 하고 너무 제도 따지고 그럴 바에 연애에 대한 생각을 없애는 게, 인간관계를 안 만드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제가 인간관계에 상처를 많이 받기도 했고 저는 진심으로 다했었는데 요즘 그런 에너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참 관계란 게 너무 어렵네요. 인생에서 살짝 정체기가 오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모든 인간관계라는 게 너무 어렵고 나는 항상 베풀고 그 사람들을 배려했는데 돌아오는 건 항상 배신이었고 나에 대한 안 좋은 말이었고, 나는 배려를 해서 한 행동인데 오히려 그거를 변형해서 저를 막 그랬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저도 무슨 느낌인지 알거든요. 나는 인간관계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그냥 진짜 안 좋은 사람인가? 나는 뭔가 그때 저도 한창 제 자신을 닫고 이게 안 나가고 그냥 가족들이랑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혼자서 내 자신을 가두고 계속 이것만 생각하는 게 나한테 더 독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또 안 그럴 수도 있지. 이 사람은 나한테 안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점점 노력을 하고 사람을 만나려고 그랬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많이 되어봤으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적인 요소가 뭔지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그런 요소가 보이는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잘 피하더라고요. 한번 되어봤으니까. 그리고 또 그게 있어. 제가 동정심이 많아서 사람을 엄청 많이 도와줘요. 많이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나를 떠나. 왜냐면 마음 괜찮아졌거든. 자기는 나로 인해서 괜찮아졌어. 그러니까 나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만만한 거지. 그래서 나는 옛날에 그걸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마인드를 좀 고쳐먹은 게 있어요. 그래, 나는 뭐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지. 나는 도와줬고 걔네는 도움을 받았고 서로 윈윈했으니까 나는 걔네들이 날 떠나도 계속 붙잡고 늘어지지 말자, 감정적으로. 그냥 내 자신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아왔던 거고, 그래 너는 가라. 나는 뭐 내 성격 자체를 그냥 인정해버렸어.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관계가 좀 무겁게 다가올 때는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를 한 다음에 가볍게 접근을 해봐요. 새로운 사람 만날 때 너무 뭔가를 기대하지도 말고 너무 기대 안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뭘 너무 안 해주지도 말고 적당히 해주면서 그 사람도 비슷하게 나한테 적당히 해주면 그건 좋은 관계고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찾을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봐요. 그러면 비슷한 느낌으로 연애도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파이팅! 인스타만 마팔인 남자애한테 연락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귀엽게 그 사람 스토리에 라이크부터 하는 건 어때요? 그 사람이 만약 셀카를 올리는 스타일이라면 셀카 스토리만 라이크를 하는 거죠. 나는 너 생긴 게 마음에 든다. 뭔가 이런 느낌으로 표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봐요. 그러다가 조금 알아차린 것 같으면은 뭐 아무 의미 없는 뭐 그런 거 스토리 하나 올렸을 때 입장해도 되고, 아니면은 고양이 만약 올렸으면 고양이 너무 귀여워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말이 조금 트지 않을까요? 만난 지 3년차 남친이 저의 강아지 똥오줌도 못 치우고 산책도 귀찮아하고 특히 똥오줌을 극혐해하는데 결혼 가능할까요? 아니요. 제 강아지, 고양이도 어쨌든 제 가족인데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건 어쨌든 가족에 대한 책임도 같이, 그러니까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의무를 너도 꼭 같이 내 강아지인 것처럼 해야 돼 라는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못 치우고 살짝 껄끄러워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결국엔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는 그 사람도 치워 수 있는 날이 올 수밖에 없거든. 근데 싫어한다는 거를 막 많이 표출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요.
알러지가 있으면 좀 다른 문제인데 뭔가 그거 아니면은 전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나는 결혼 못 할 것 같아. 친구 남친이 무성이 잘해요. 사귀다가 말해주는 건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위로해주고 왔습니다. 아이고 좀 안 되셨네요.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언니 군대 기다려주고 전역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몰래 비계 만들고 다른 여자랑 연락한 거 저한테 걸렸어요. 와 진짜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군대를 기다려준 여자친구를 두고 바람을 펴요 진짜.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아는 동생들이나 대학교 때부터 군대는 기다려주지 말자. 지금 내 청춘 2년도 아까운데 보지도 못하는 남자친구 2년 기다려줘서 뭐하냐. 내 청춘이 아깝다. 시간 낭비다. 저는 그걸 정말 옛날부터 반대를 해왔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나 자신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군대는 기다려주지 말자. 바람을 폈다고? 진짜. 상대가 상황 힘든 거, 마음 식은 거 숨기다가 갑자기 헤어지게 됐는데 마음 안 바뀔까요? 이별 극복법 있나요?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상황이 힘들고 이렇게 좀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마음 식은 거를 숨기다가 갑자기 헤어지면 그 상대방이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세상 무너지는 기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마음이 식으면은 사실 마음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봐요. 나한테 너무 갑작스러워서 내가 좀 마음 괜찮아질 때까지는 그래도 너가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면은 옆에 있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말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별 극복법은 만약에 헤어졌으면 너무 생각나고 힘들 거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갑작스럽게 헤어졌으면 최대한 그 생각할 틈이 없게끔 바쁘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결국에는 시간이 약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약이거든요. 그거 빼고는 약이 없어. 약 없어. 약 안 팔아. 그래서 진짜 시간을 엄청 써야 돼. 그게 생각이 안 나게끔. 생각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는 게 좋아. 그런 뭔가 힘든 일이나 그런 거 막 있을 때 생각을 조금 이제 안 하고 싶다 하면 전 친구를 만나요. 아니면 뭐 엄마랑 나가서 놀든지 딴 주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솔직히 울어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감정을 털어내는 것도 중요해서 처음엔 좀 이렇게 털어내고 울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하다가 그 뒤에 이제 계속 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하호호 웃을 그런 거리만 계속 만드는 거죠. 자꾸 내 머리에 이거를 막 떼어내고 막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이거를 채워 넣으면은 어느새 시간은 지나가 있고 어느새 아픔은 조금 줄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계속 집에만 있어서 그 생각에만 갇히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자신한테는 독이니까 이별 잘 극복해내시길 바래요. 연애할 때 질투도 없으시고 되게 안정형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도대체? 저는 질투가 없지 않아요. 엄청 많은 편은 아닌데 사실 하트 시그널 같은 거는 프로그램 특성상 그 무한 썸을 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구나 그냥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좀 뭐든지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고가 그렇게 돌아갔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좋아한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좀 그런 것들은 무시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자꾸 제 마인드를 고쳐 먹어야 돼요. 아 이런 거는 독이구나. 나한테 독이야. 상대방한테도 독이고 우리 연애한테도 독이지만 무엇보다 나한테 독이야. 그러니까 좀 마인드를 고쳐먹고 우리 똑같은 사람이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만큼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지금은 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심어주면은 그 질투라는 게 좀 괜찮아져요. 극복이 된답니다. 저라고 질투를 안 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모두 연애 상담을 마쳤고요. 진짜 많은 고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진짜 다음에도 또 상담해주고 싶단 말이지. 언제든 그런 연애 고민 상담하고 싶으면 저 찾아오세요. DM으로라도 연락을 드릴게요.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사실 이 문물은 좀 그 글자 제한 수가 있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읽으면서 조금 답답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한번 살짝 친구랑 술 마시면서 뭐 그런 거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빠이빠이.